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이번 15장 산과 염기의 네 번째 영상을 통해서 오늘은 다양성자산의 화학 평형과 pH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성자산이 무엇이냐? 양성자가 많은 산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영상까지 해서 배웠었던 산은요, 1양성자산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HCl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배우는 다양성자산은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설퓨릭 애시드, H2SO4 같은 거, 또는 탄산이라고 하는 그 산 있죠? H2CO3, 또는 인산이라고 하는 H3PO4, 이런 것들이 다 양성자산입니다. 왜냐면 이 산들은 이제 수용기에 녹아 들어갔을 때 양성자를 여러 개 낼 수 있어요. 황산만 해도 H 플러스가 2개가 나올 수 있고, 얘도 2개 나올 수 있죠. 인산은 H 플러스가 3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양성자산은요, 다양한 종류의 다양성자산이 있고, 영어로는 폴리프로틱 애시드라고도 하는데, 이 다양성자산은 산이 이제 수용액에서 양성자를 내놓을 때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하나씩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수소 이온을 하나씩 내놓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각각의 수소 이온을 내놓는 단계는 평형이 각각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양성자산을 다룰 때는요, 각 단계별 평형과 평형상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여러 다양성자산들의 그 평형상수 값들을 단계별 산해리상수 값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황산 같은 경우에 보면 1단계의 평형상수 값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수치값이 안 주어져 있죠. 그 말은 황산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H 플러스와 HSO4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리가 될 때 거의 100% 해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HSO4 마이너스가 다시 H 플러스를 하나 내놓으면서 SO4 2 마이너스로 바뀌는데, 이때 평형이 존재하면서 평형은 이 평형상수를 가지고 이제 따라갑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다양성자산의 일반적인 그 단계별 그 수소이온을 해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다양성자산을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이제 평형상수 값이 작아지고 있죠. 점점 산의 세기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양성자산은 1단계 평형상수에 비해서 2단계로 갈수록, 또는 1단계에서 2단계 가고 2단계에서 3단계 평형으로 갈수록 평형상수 값이 계속 더 작아지는 값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양성자산에서 수소 이온을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짝 염기가 존재하죠. 무엇이요? 황산의 경우에는 H2SO4가 1단계에서 수소 이온을 떼어내고 HSO4- 를 만들어내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황산의 짝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짝염기는 2단계에서 얘가 결국엔 또 산으로 작동을 해서 H 플러스를 떼어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짝염기의 그 산의 세기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산의 경우에만 봐도 보세요. 인산을 통해서 천천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H3PO4가 1단계에서 뭐예요? KA1의 평형상수를 가지고 H 플러스와 H2PO4-를 만듭니다. 그때 평형상수가 KA1이죠. 그 다음에 H2PO4-는 다시 KA2 평형상수를 따라가면서 H 플러스와 HPO4-를 만듭니다. 다시 HPO4-는 KA3의 평형상수, 세 번째 평형상수를 가지면서 H 플러스와 PO4-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하나로 합친 게 결국엔 뭐예요? H3PO4가 H3, 3H 플러스, 3개의 H 플러스와 PO4, 3-로 이렇게 해리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각 단계별로 수소 이온을 해리를 시키는데 KA1이 점점 어때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산의 세기가 점점 더, 자, H3PO4의 경우에 산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 소리예요? H3PO4가 그나마 크고 H2PO4-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 HPO4-는 가장 약한 산이라는 뜻이죠. 그쵸? 그걸 뭘로 비교했어요? 평형상수, 각 단계별 평형상수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엔 또 뭐 할 것 같아요? 다양성 자산의 pH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또 뻔하죠. 계속 이제 반복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1.0몰 농도의 H3PO4 용액이 있어요. 이때 pH 계산하래요.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의 화학중의 농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머리 잘 써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자,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 1단계에서 어떻게 일어나나요? 1단계 평형에서 H3PO4가 어떻게 돼요? H 플러스를 하나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H2PO4-가 만들어지는 이 상태죠. 초기 농도는 1.00몰 농도. H 플러스의 초기 농도도 0이겠죠. 물론 이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물의 자동 이온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H 플러스의 농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농도는 여기 실제로 여기 H3PO4에서 해리돼서 나오는 H 플러스에 비해서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 작을 것이다 라고 해서 0으로 잡아놓고 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2PO4-도 0이겠죠. 얘가 소모가 돼서 X가 수소 이온이 생성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1.00 X 플러스 X 플러스 X. 자, 이거 풀어야 되겠죠. 그때 평형상수가 여기 있습니다. 1단계 평형상수 KA1이 7.58 10-3승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뭐랑 같아요? 1.00 X분의 X제곱. 근데 얘는 그냥 X제곱이라고 이 분모를 근사법을 적용해서 얘가 1.00이라고 놓고 풀어도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X값을 풀어내면 이 X값이 결국엔 뭐랑 같아요? H 플러스의 평형 상태에서의 몰 농도입니다. 됐죠? 얘가 계산값만 제가 가지고 올게요.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한 값이 pH가 뭐예요? 계산해보면 1.06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지난 수업 영상 중에 여러분들이 약산의 혼합물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pH를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챕터 15장에 바로 2번 영상의 후반부를 보세요. 이 영상에서 약산 혼합물의 pH 계산하는 거 있었죠? 네, 이거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도요,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들여다보면 수소이온의 평형 농도를 계산해 놓고 여기서 pH로 바로 가면 안 됩니다. 바로 가려면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수소이온의 농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수소이온은요, 사실은 1단계 평형에서 만들어진 수소이온의 농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2단계 평형이 들어갑니다. 2단계 평형은 바로 H2PO4-가 다시 평형 상태에 놓이는 거죠. 자, H2PO4-는 자, 이 상태로 H 플러스와 HPO4-로 해리가 될 건데 초기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초기 농도는요, 1단계에서 H3PO4가 만들어낸 H2PO4-의 농도, 이 값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농도가 결국엔 뭐예요? H2PO4-의 농도가 됩니다. 초기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적으면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가 되고, 여기 H 플러스는 뭐가 돼요? 역시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가 됩니다. 근데 HPO4-, 아직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0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초기라고 써놨는데
8.7 곱하기 10-2승 몰 농도와 수소이온의 8.7 곱하기 10-2승몰 농도는 초기 농도 값이 맞아요. 이 값은 다 어디서 나왔죠? 앞에서 1단계에서 H3PO4가 해리돼서 나온 양입니다. 그쵸? 여기서 2단계에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데,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리되는 양을 Y라고 제가 구분지어서 쓸게요. Y라고 쓰고, 얘는 플러스 Y, 여기도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러면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Y,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Y가 됩니다. 이때 평형상수는 KA2죠. 여기에 있는 KA2입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은 뭐랑 같아요?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Y분의 뭐랑 같아요?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Y 곱하기 Y랑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Y 값은 엄청나게 작을 거예요. 훨씬 작아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해리가 잘 될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KA2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더 작아졌어요. KA1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는데 2단계 평형상수는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더 작아졌어요.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리 백분율이 엄청나게 적어질 거란 소리예요. 해리 백분율이란 건 해리되는 양을 의미하는 건데 결국에는 Y에 의존하는 거죠. 자, 이 Y 값이 엄청나게 작을 거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위아래 이것도 없어지고 Y 값이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의 몰 농도입니다. 됐죠? 이 Y가 결국엔 뭐죠? 이 Y가 평형 상태에서의 HPO4 2-의 몰 농도랑 같네요. 그쵸? 여기 보면 HPO4 2-의 몰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 Y를 적용해보면요. H2PO4-의 평형 농도는 사실은 1단계에서 만들어진 평형 농도가 있죠. H2PO4-의 평형 농도가 8.7 곱하기 10-2 승몰 농도라고 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이 H2PO4-는 2단계에서 새로운 평형에서 또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H2PO4-의 평형 농도는 8.7 곱하기 10-2승 몰 농도 빼기,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Y 대입하면 6.2 곱하기 10-8승 몰 농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유효 숫자를 반영하더라도 10-2승, 10-8승이에요. 그럼 계산해 보면요, 얘는 그냥 8.7 곱하기 10-2승 몰 농도예요. 됐죠? 따라서 1단계에서 만들어진 H2PO4-의 몰 농도 있었죠. 8.7 곱하기 10-2승 몰, 이 농도랑 거의 같다라는 거죠. 또한 자, HPO4-2-의 몰 농도도 보시면, 자, H2PO4, 죄송합니다. HPO4-2-입니다. 여기 있죠? 이 HPO4-2-는요, 지금 2단계 평형을 통해서 만들어진 평형 상태의 농도가 6.2 곱하기 10-8승 몰 농도인데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왜? 3단계에서 HPO4-2-는 H 플러스와 또 뭐예요? PO4-3-로 다시 해리가 돼요. 새로운 평형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됐죠? 따라서 이때 초기 농도 HPO4-2- 초기 농도가 바로 이 값인 거예요. 6.2 곱하기 10-8승 몰 농도고, 이때 H 플러스의 초기 농도는 뭘까요?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때 H 플러스의 초기 농도가 뭐예요? 바로 이 값입니다. 2단계 평형을 통해서 도달한 이 값이에요. 8.7 곱하기 10-2승에다가 Y 값도 한 거. 그런데 Y 값이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사실상 뭐예요? H 플러스의 초기 농도는 8.7 곱하기 10-2승인 거예요. 자, PO4-3-는 초기에는 아예 없죠. 그쵸? 따라서 X, 여기서는 Z라고 표시하겠습니다. Z만큼 소비되고 플러스 Z, 플러스 Z만큼 생기면서, 자, 여기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6.2 곱하기 10-8승 빼기 Z, 8.7 곱하기 10-2승 플러스 Z, 그 다음에 플러스 Z. 됐죠? 이때 평형상수는 3단계 평형 4.8 곱하기 10-13승이 뭐랑 같다?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마이너스 z분의 뭐예요?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z를 곱해야 되죠. 곱하기 z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근사법을 적용하면 얘 없어질 거고 얘 없어질 겁니다.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에 비해서 z값이 작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z값이 나와요. 됐죠? 자, 길게 풀어가지고 z값까지 왔습니다. z값이 이제 여러분들 z값을 구해내면요, 제가 여기서 지금 답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z값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z값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계산기를 통해서 풀어보세요. 제가 미리 풀어놓은 계산값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계산값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적진 않겠지만 z값이 엄청나게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자, z값 나왔다고 치고, 자, z값이 결국엔 뭐예요? z값이 갖는 의미만 봅시다. 평형 상태에서의 PO4-3-의 농도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다 풀었어요. 여러분들 평형 상태, 자, pH 계산은요, 기본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pH 계산은 제가 색깔을 바꿔서 이제 표시를 해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의미에서 pH 계산은 H+의 평형 농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1단계에서 나온 H+의 농도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다가 2단계에서 들어온 H+의 농도 Y값을 더한 값이 있죠? 바로 이 값입니다. 이 값이 나와야 되고, 여기다가 마지막에 Z값까지 더한 값이 H+의 평형 상태에서의 파이널 농도입니다. 그런데 Y랑 Z값이 1단계에서 만들어낸 이 값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1단계에서 나온 수소이온의 농도, 평형 농도를 가지고 pH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pH 계산은 끝났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의 화학중의 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평형 상태에서 결국에는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화학중은 적어볼게요. H3PO4가 그대로 있겠죠. 1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H 하나 떼어낸 HPO4 뭐예요?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H2PO4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H 하나 더 떼면 HPO4 2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PO4 3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H 플러스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됐죠?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면 H 플러스의 평형 농도는 이미 여기 나왔어요. 8.7 곱하기 10 마이너스 2승입니다. 물론 뒤에 이 여러 가지 값들이 Y 더하기 Z까지 더해야 된다고 했지만 굉장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값이기 때문에 H 플러스의 평형 농도는 여기 1단계에서 만들어진 값이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볼게요. 가장 뒤로 가면 PO4 3-까지 왔어요. PO4 3-의 평형 농도가 바로 Z값입니다. Z값은 제가 직접 여기 계산을 해서 숫자로 적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보면 돼요.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PO4 3-가 지금 나올 수 있는 반응은 3단계 반응밖에 없어요. 그래서 PO4 3- 3단계에서 계산된 값이 바로 최종 그 평형 상태에서의 화학중 PO4 3-의 농도이고요. 그 다음에 HPO4 2-의 농도는 어디서 계산이 될까요? HPO4 2-의 농도는요, 사실은 어디에서 걸치냐면 2단계에서 HPO4 2-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3단계에서 HPO4 2-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것과 소모되는 것이 다 반영이 돼서 그 얻어진 농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값입니다.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Z값 뺀 거 있죠? 이 값이 바로 HPO4 2-의 평형 농도겠죠. 그렇죠? 그리고 H2PO4-의 평형 농도는 어디를 보면 돼요? 자, H2PO4-가 관여되어 있는 반응식을 보면 돼요. 1단계에서는 H2PO4-가 X만큼 생성됩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H2PO4-가 해리 반응을 통해서 Y만큼 소모돼서 이만큼이 만들어져요. 자, 보이시죠? 이게 바로 H2PO4-의 평형 농도입니다. 1단계에서 8.7 곱하기 10 마이너스 2승이 만들어지지만 Y만큼 뺀 값. 근데 Y값이 너무 작아서 사실은 이 값이랑 거의 동일해요. 이제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3PO4의 평형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1단계의 반응에만 지금 관여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소모돼서 나온 1.0-x, x가 구해놨어요. 이게 바로 H3PO4-의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성자산의 그 pH 계산하는 거 충분히 연습을 했고요. 자, 이제는 다른 상황을 또 한번 볼게요. 황산입니다. 자, 황산의 경우를 보면요. 왜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산의 경우에는 같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이제 풀이 과정에서 약간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네, 개념을 응용한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몰 농도의 H2SO4의 용액의 pH를 계산을 해요. 그런데 자, 황산의 1차 산 해리상수 보면 매우 커요. 2차 두 번째 2단계의 해리 상수 보시면 1.2 곱하기 10-2승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해리가 되면요. 1단계에서 H2SO4는 거의 100% 해리 돼서 H 플러스와 HSO4-를 만들 건데 초기 농도가 1.0몰 농도지만 거의 100% 해리 되기 때문에 최종 상태에서 H 플러스의 농도가 1.0몰 농도가 되고 HSO4는 1.0몰 농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국에 pH, 파이널 pH를 계산하려면 이 평형 상태, 파이널 평형까지 도달했을 때의 수소 이온의 농도를 계산해서 여기서부터 pH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1.0몰이 나왔지만 자, 2단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2단계에서는 HSO4-가 약산이기 때문에 왜 약산이냐? Ka2가 지금 10-2승이죠. 자, 그래서 H 플러스와 SO4 2-로 헬이 돼서 이렇게 평형 상태에 놓여질 건데 초기 농도가 어떻게 돼요? 바로 1단계에서 만들어진 1.0몰 농도가 초기 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H 플러스의 초기 농도 1단계에서 만들어진 1.0몰이 초기 농도가 될 겁니다. 근데 SO4 2-는 아직 안 생겼어요. 자, 근데 반응이 진행돼서 X만큼 헬이 돼서 H 플러스가 X만큼 생기고 SO4 2-도 X만큼 생기면서 자, 1.0-X 이제 평형 상태입니다. 1.0 플러스 X 플러스 X가 될 건데 얘를 풀어내면 평형 상수가 1.2 곱하기 10-2승이니까 1.0-X 분의 1.0 플러스 X 곱하기 X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X 값이 굉장히 작을 거라고 근사법을 이용해서 풀어내면 X는 뭐예요? 1.2 곱하기 10-2승입니다. 2승 몰 농도죠. 실제로 1.0에 비해서 꽤 작은 값이에요. 5% 이내에 들어갑니다. 여기를 1.0으로 나와서 곱하기 100 하면 뭐예요? 1.2% 나오네요. 따라서 우리가 근사법을 적용한 대상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많이 연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X값이 뭐예요? 바로 2단계까지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수소이온의 평형 상태의 농도입니다. X값이 평형 농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값에다가 1까지 더해야지 최종 상태의 농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H 플러스의 농도를 알고 pH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자, H 플러스의 평형 상태에서 농도는 1.0몰 더하기 X까지 더해야 돼요. 1.2 곱하기 10-2승몰입니다. 됐죠? 얘 pH 계산은요, 사실은 이거죠. 1.0012입니다. 됐나요? 그쵸? 1.2몰, 1.2 곱하기 10-2승이 0.012니까, 제가 다 계산을 잘못했네요. 1.012가 되죠? 자, 이거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유효숫자 반영하면 1.0, 1.2 더하는 거니까 얘는 1.0이에요. 그죠? 여전히. 따라서 얘는 pH가 뭐예요? 거의 0입니다. 됐죠? 0.00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1단계의 그 평형상수 값이 엄청나게 커요. 매우 크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지난 그 인산의 경우랑 동일합니다. 인산에서도 어땠어요? 결국에 pH는 1단계에서 만들어진 수소이온의 농도에 의존해서 그냥 pH가 결정이 돼버렸죠. 2단계, 3단계에서 나온 수소이온까지 농도를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엄밀한 의미에서 맞지나 다 반영해서 계산해봤자 사실은 1단계 반응에
얻어진 농도를 반영한 pH 계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강산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가 Ka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평형 상태에서 화학 중의 농도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것도 역시 이제 복습을 하면 인산의 경우에랑 똑같아요. 일단은 평형 상태에서 H2SO4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HSO4-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SO4-2-가 존재하고 역시 H+도 존재할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근사법을 적용하고 우리가 개념을 다 잘 이해하면 금방 나옵니다. 일단 SO4-2-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SO4-2- 농도는 2단계 평형에서 SO4-2-가 지금 새롭게 생성되죠? X만큼 이 1.2 X값 구해놨어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가 바로 SO4-의 평형 농도입니다. 맞죠? H 플러스의 평형 농도는 뭘까요? 이것도 역시 계산했습니다. 1.0몰 농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히는 1.0몰 농도 더하기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인데 우리가 유효 숫자 반영하면 역시 1.0몰 농도라고 쓰면 끝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HSO4-는 어떻게 될까요? HSO4-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HSO4-가 이만큼 생성되지만 2단계에서 생성된 거로부터 다시 소모돼서 1.0-X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죠.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1.0 빼기 X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인데 이것도 역시 유효 숫자 계산하면요 그냥 1.0몰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심플합니다. 자, 그 다음에 H2SO4의 평형 상태에서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되죠? 0이죠. 왜? H2SO4는 1단계에서 H 플러스와 HSO4로 거의 100% 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평형 상태에서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예제도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가 바로 똑같은 문제인데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황산의 pH인데 황산의 농도가 달라요. 앞에서는 다시 볼까요? 1.0몰 농도였죠? 두 번째는 1.00 곱하기 10-2승몰 농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0.01몰 농도의 이 숫자까지 생각을 하면 이거죠. 0.0100몰 농도의 H2SO4를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pH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앞에 문제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농도가 묽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평형상수랑 근접한 값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막 단순히 근사법을 통해서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보세요. 1번 H2SO4가 자, 거의 100% 해리가 돼서 H 플러스와 SO4, HSO4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는데 자, 1단계는요. 1단계에서는 자, 0.0100몰 농도가 100% 해리 돼서 H 플러스가 0.0100몰 농도, HSO4도 0.0100몰 농도가 되죠. 자, 근데 2단계가 이제 평형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자, HSO4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제가 화살표를 지금 2개 쓰고 여기는 하나만 쓰는 거 이것도 다 생각이 있어서 쓰는 겁니다. 자, SO4 2- 이렇게 되죠. 근데 초기 농도가 여기서 옵니다. 0.0100몰 농도, 얘도 0.0100몰 농도. 근데 SO4 2-는 0이니까 X만큼 떨어지고 X만큼 생기고. 자,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 0.0100-X, 0.0100 플러스 X 플러스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형상수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뭐랑 같은 거예요? 0.0100 마이너스 x분의 0.0100 플러스 x 곱하기 x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근사법을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근사법을 적용한다는 말은 x값이 0.0100보다 많이 작을 때, 자, 만약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 0.0100이 엄청나게 x보다 커요. 그러면 근사법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x값이 뭐가 되냐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가 되는데 얘는 0.0120몰 농도라고 할 수가 있죠. 120이 아니라 0.012몰 농도죠. 유효숫자까지 반영하면. 자, 근데 0.012가 0.0100보다 작은가요? 작지 않죠. 예, 다시 말하면 근사법이 잘못되다라는 겁니다. 근사법이 틀렸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근사법 적용하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답 나왔다고 그냥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안 돼요. 근사법 적용해서 풀었던 값이 0.012잖아요. 근데 이거를 맞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여기 들어가 볼까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게 HSO4-가 0.01밖에 없었어요. 근데 X를 빼야 되는데 X 값이 어떻게 돼요? 주어져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소모시켜야 돼요. 반응해서.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될까요? 근사법이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사법을 적용하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그냥 풀어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통해서 풀어야 돼요. 자, 2차 방정식 이거 풀면 되겠죠? 자, 이 풀이 과정은 이제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거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자, 풀면요. 2차 방정식을 풀면 x 값이 나올 거예요. 자, 나온 값만 가지고 올게요.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물론 2차 방정식이니까 얘랑 and 또 다른 값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값은 허용되지 않는 해일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근사법을 적용하지 않고 풀어낼 경우에 2차 방정식을 풀면요. 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어느 한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해가 존재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거나 또는 이 값이 이 식에 적용해 봤을 때 오히려 여기 0.0100 기준으로 더 큰 값이 나오면 허용되지 않는 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해를 찾아내야 됩니다. 판단해서 찾아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x 값이 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평형 상태에서의 H 플러스의 몰농도가 나옵니다. 바로 0.0100 더하기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가 되는 거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 평형 상태에서의 H 플러스의 몰농도죠. 얘 계산하면 대략 유수자 반영하면요 0.0145 정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pH 계산하면 1.84 정도가 됩니다. 자, 용액이 묽기 때문에 pH가 굉장히 1보단 좀 더 큰 쪽에 나온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때 평형 상태에서 화학적 농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구했던 방식대로 여러분들 연습을 통해서 풀어보세요. 자, 일단 H 플러스의 평형 상태에서의 몰농도는 0.0145 몰농도라고 구해냈고요. 그 다음에 SO4-2-의 평형 상태의 몰농도도 X 값이네요. 바로 X 값 여기 있네요. 얘가 SO4-2-의 평형 상태의 몰농도가 바로 구해지네요. 그 다음에 HSO4-의 평형 상태에서의 몰농도는 자, 1단계에서는 생성된 만큼이 있었지만 2단계에서 이만큼 소모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0.0100 빼기 X만큼이 HSO4-의 평형 상태의 몰농도입니다. X 대입해서 풀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H2SO4는 평형 상태에서의 몰농도 뭘까요? 앞에 얘랑 똑같습니다. 앞에서 풀었던 예제처럼 0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양성자산에 대한 pH 계산에 대한 거를 화학 평형을 적용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양성자산 단계적으로 평형을 만들고 있고 단계적으로 그 평형에 따른 평형상수가 따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제 평형상수를 적용해서 평형 농도를 계산하고 거기에서 수소이온의 평형 농도로부터 pH를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